책보다는 디지털 기기와 영상을 보는 게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 걱정되시죠? 공부를 잘 하려면 문해력이 좋아야 하는데 한순간에 길러지는 게 아니라서 중고등학교 때 역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10세 이전에 그 기반을 잘 닦아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는 문해력 기르는 꿀팁과 연령별 추천 도서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연령별로 독서 능력 발달 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독서 준비기로 0에서 유치원 시기까지고요. 이때에는 문자보다는 음성 언어에 익숙해지는 시기예요. 책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그림이나 소리를 통해 이야기를 접해요.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시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기서 유치원 시기에 문해력 기르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EBS 당신의 문해력과 문해력 유치원을 참고했습니다. 첫 번째, 소리내어 읽어주기. 소리내어 읽어주면 글자와 소리를 대응하게 되면서 문해력의 뿌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요. 여기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말놀이를 함께 해줍니다. 단어를 거꾸로 말하거나 의성어, 의태어 놀이를 하거나 간장공장 공장장은 같은 놀이를 하는 것도 좋아요. 두 번째, 상호작용하면서 책 읽어주기. 상호작용이 되지 않는 책 읽어주기는 아이들의 문해력을 성장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글보다는 그림을 보면서 아이가 책 내용과 관련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하거나 아이의 반응에 적극적으로 피드백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화가 가능해지고 아이의 상상력과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독서 능력 발달 2단계는 독서 입문기로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입니다. 이때에는 문자와 소리의 관계를 이해하고 글자를 읽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글을 천천히 읽으면서 단어와 소리를 연결하는 경험을 쌓아야 되고요. 초등 2학년을 문해력 발달의 골든타임으로 보는데요. 3학년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위한 읽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읽기 능력이 부족하면 공부에 대한 흥미까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시기예요. 이번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에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소리내서 읽기입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글자와 단어를 정확하게 꼼꼼히 읽게 되기 때문에 읽기 능력이 향상되고 집중력도 높아져요. 두 번째, 부모님이 함께 소리내어 읽어주기. 이 시기에도 부모님이 함께 읽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생각을 공유하면서 바른 인성도 기를 수 있고요. 처음에는 부모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아이가 정확하게 글자를 읽는지 빼먹는 글자는 없는지 확인하면서 어려워하는 부분을 도와줘야 한다고 합니다. 독서 능력 발달 3단계는 독해와 유창성 시기로 초등학교 3, 4학년 시기에 해당돼요.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고요. 속으로 읽기와 소리내어 읽기를 병행하면서 독해력을 기르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아이가 자립적으로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책을 제공하고 읽기 습관을 길러주는 게 좋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문해력 기르는 꿀팁을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바로 그림책입니다. 시각적 이미지와 언어적 정보를 함께 처리하면 아이들의 이해력과 기억력이 더 잘 발달되고요. 그림이 이야기의 흐름을 도와주면서 아이가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읽을 수 있어요. 또 흥미와 재미를 주기 때문에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쌓여서 동기를 강화시킵니다. 저는 문해력도 이렇게 아이들 발달 수준에 맞춰서 연령별로 올바른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10세 이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들처럼 놀이로 다가가고 소리내서 읽고 그림책으로 부모님과 상호작용하면서 문해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올바른 교육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이 방법으로 가정에서 교육을 하실 테지만 한편으로는 대치동 상위권 아이들이 어떤 사교육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국어계의 황소로 불리는 기파랑문해원의 추천도서 목록을 찾았는데요. 여기서 저는 경제도서가 특히 더 눈에 띄었어요. 아이들 문해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배경 지식이 더 중요하고 초등학교 때 다져놓은 이런 지식들이 중고등학교 때 빛을 발합니다. 그때 가서 채우려고 하면 사실 좀 늦어요. 이건 전문가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수능 국어 비문학에서 경제 지문이 나오면 제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제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죠? 비문학 한 문제를 포기하면 1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무려 19년 동안 미국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한 말이에요.
경제 문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경제 문해력을 길러줘야 하는데요. 가정에서 쉽게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경제 그림책입니다. 6세에서 10세까지 연령별 추천 도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6, 7세 영역별 경제 그림책이에요. 100원짜리만 받는 과자 가게와 500원짜리만 받는 장난감 가게는 동전에 대해서 배우고 돈은 교환의 수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00원이 작다고 책으로 지폐까지 확장해서 돈의 크기를 구분하고 돈의 가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마트에 간 게 실수야. 어머 이건 꼭 사야 해. 아이들의 올바른 소비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6, 7세는 저축의 개념도 이해할 수 있고 용돈 교육도 시작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영어 원서가 있는 쌍둥이 책인 토끼 이야기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용돈을 벌고 쓰고 모으고 나누는 기본 과정을 배울 수 있어요. 또 이 시기에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왜 일을 해요? 그림책을 보면서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즐거움과 보람까지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초등학생 경제 그림책은 최신 논문을 참고해서 추천드릴게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올바른 용돈 관리와 소비 습관을 길러야 돼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용돈을 받기 시작하죠. 돈을 관리하는 기초적인 방법과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책으로 진짜 1학년 용돈 작전을 펼쳐라. 세계의 잔을 추천드립니다. 한 권만 꼽으라면 세계의 잔을 추천드리는데요. 아쉽게도 절판이 되었어요.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소비를 할 때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엉뚱한 문방구와 딱 하나만 골라봐 책을 추천드립니다. 엉뚱한 문방구는 계획이 없던 소비를 하면서 공경에 처하게 되고 수수께끼를 풀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인데요. 아이와 함께 문제를 푸는 과정이 재미있어요. 물건을 세는 단위도 배울 수 있어서 초등 1, 2학년이 보기에 좋아요. 딱 하나만 골라봐는 한정된 시간과 돈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생산, 경제 성장, 무역, 국제경제까지 알 수 있어요. 레몬으로 돈 버는 법 1, 2권을 추천드립니다. 아이들 교육은 지식을 나눠서 국어, 수학, 경제 이렇게 분리하는 게 아니라 융합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실생활 생존 영역인 경제를 국영수 등 다른 교과목과 연계해서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꿀팁들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